여러분 모두는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도 있고 동시에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의 지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씨가 한 이야기를 언론에 보도가 됐고 해서 그것을 보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뒀다가는 국민들은 각자 가서 사업을 해서 소득을, 그러니까 생산을 해서 돈을 벌어오고 아니면은 또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는데 내가 벌어온 것은 내가 써야 하지 않겠는가?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 민주당이라고 하는 이 정부에서 그 돈 내가 잘 써줄게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단체장들이 또 내가 좀 더 세밀하게 더 잘 써줄게 이러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기는 했을 텐데 그게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실감은 못할 겁니다. 그냥 쉽게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정부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뭔가 혜택을 많이 주겠다고 하죠. 무슨 천재지변이 나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혹은 늙어서 아니면은 자녀를 키우는데 이혼을 한다든지 해서 혼자 살기 때문에 아니면 애를 낳아서 키운다는 이유로 또는 30살 정도 된 청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자체나 정부에서 뭔가를 돈 문제를 관리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디 그 해외 탄광에 가서 문재인 씨나 이재명 씨가 일해가지고 그 돈으로 주겠다는 게 아니죠. 바로 경기도라고 한다면은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 걷어서 각종 이런저런 이유로 세금 걷어서 주겠다고 하면서 세금 걷는데 찬성해달라 이러는 겁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뭐를 주겠다, 무슨 그 휴직수당을 주겠다, 뭐를 주겠다 하면은 다 우리가 내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국민 중에 절반은 나는 별로 돈이 없어서, 재산이 없어서 나는 그 돈을 안 내고 공짜로 받아 쓰기만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건 오산입니다. 간접세라는 것이 무지막지하죠. 따져보면은 여러분이 사 먹지 않고 밖에서부터 물건을 구매해서 쓰지 않고 100% 살 수 있다면은 공짜로 혜택을 좀 누릴지도 모릅니다. 전기도, 전화도, 심지어 보고 듣고 먹고 사는 모든 데에는 세금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상세히 확인을 하고 감시를 하고 체크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 대체적인 것을 요즘에 국회에서 하고 있는 국정감사라든지 예산 결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그냥 자연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거 맡은 사람들이 만일 성실하지 않고 한통속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좋은 일 하는데 쓸게 하고 떼어가고 저 부분은 너는 좀 많이 벌었으니까 떼어갈게. 그런데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추세로 본다면은 계속 그 비율이 올라갑니다. 점점 더 많이 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자연 환경도 바뀌고 또 추세도 바뀌어서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 국민들한테는 어떻게 그것을 분배해 주는지만 자꾸 홍보를 하는데 어디서 들어와야 쓰죠. 빚만 져서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결국 국민 모두는 특정 분야에서 이익을 본다는 마음으로 계속 자기의 재산이 계속 줄어들어 가는 겁니다. 하다못해 오늘 내가 일해서 10,000원을 받았으면 그 10,000원으로 쌀을 한 포를 살 수 있었다고 합시다. 지금과 같은 일이 계속되면 오늘 일해서 10,000원을 받기는 합니다. 그런데 쌀을 반 포밖에 못 사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그냥 물가가 올랐다 혹은 매일 불평을 하면서 넘어갈 일이 아니고 국민들, 주민들 스스로가 다 사인해줬다 하는 것이죠. 투표해줬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꾸만 더 우리가 당신 대신 그거 좀 써줄게 이러고 있는 것이죠. 무언가 주겠다, 쿠폰을 주겠다. 그거 자기 집 팔아서 주는 거 아닙니다. 그 주민들 모두에게 돈을 걷어서 알게 모르게 어떤 그 세금이 올라서 혹은 수수료가 올라서 이래서 그거 주겠다고 하는 거고 점점 더 만약에 경기도 같으면 도청은 커지고 정부 같으면은 청와대하고 관련된 혹은 정부와 관련된 공무원들의 어떤 청사, 관사가 막 좋아지고 그러고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여러분이 이렇게 돼 가는 것을 제대로 감시하지 않을 때 더 심해지고 그들은 궁궐에 살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고 지배 피지배 관계가 되어버리고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지금 지방분권이 어떠냐 하면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경상도는 경상도대로, 충청도는 충청도대로 갑자기 똘똘 뭉치죠. 이것처럼 우스꽝스러운 일이 없는데 마치 서울이나 또 다른 곳이 적이, 거대한 적이 진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뭉쳐서 우리 도지사가 최고다 하고 싸웁니다. 그 도지사가 여러분을 등쳐먹는 바로 그 주인공인데 말이죠. 그리고 현재 문재인 민주당은 이런 수법을 참 많이 씁니다. 갑자기 국민의힘 그리고 보수 언론, 보수 국민을 이렇게 한꺼번에 비난을 하면서 무슨 이게 우리가 타도해야 될 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난번 정치 잘못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언제 정치한 적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세금 내는 사람이었고 이번에도 세금 내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속이는 겁니다. 마치 편을 갈라서 문재인 민주당 측 사람을 국민 전부라고 하면서 나머지 거기에 찬성하지 않는 국민을 마치 대통령이라도 지낸 사람인 것처럼 공격을 해대는 것이죠. 자기들이 세금 걷어가서 자기들이 막 쓰면서 여러분이 계속 쓰고 있어서 지금 싸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속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정부 운영 이런 어떤 그 추경 이런 문제들을 신문 보고 좀 싫은 소리 한번 하고 이렇게 말 일이 아니고 새로운 정치 조직 리마연에 나와서 같이 여기에 대해서 분석하고 또 우리의 의지를 결과물로서 내가지고 잘못된 행정 집행은 멈추도록 그렇게 직접 활동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기존에 알고 있는 거하고 과거에 내가 그래도 뭐 고위직 공무원이었다 뭐 이런 이제 분들이 있을 텐데, 세월이 흐르면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지금 시점에서 지금의 일들을 우리가 같이 논의하고, 국민이 당신들 틀렸다, 국민을 적대시하면 안 된다, 국민을 편가름하면 안 된다. 지금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은 세금을 더 걷어내려고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 전체 국민은 그걸 내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도지사나 시장이나 이런 사람하고 한편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결코 한편이 되지 않는 것이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하고 보면은 웃는 사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가서 법률 개정안 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국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다르죠? 그들과 여러분은 다릅니다. 그들은 전체 국민의 일꾼이고, 우리가 감시하면서 부려야 되는 일꾼이지, 그들하고 같이 어울린다고 해서 우리가 국회의원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번에 그 경기도 이재명 지사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가 지금 좀 정신이 없는 것 같아서, 그 도지사라는 게 뭔지, 그리고 뭐 소위 그 이제 다가올 대선의 유력 후보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런 정신 상태로 대선 후보자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국민과 국가에 대해서 존중하고 이 국민 전체를 보면서 자신의 그 포부를 밝히고 하는 이 기본조차 돼 있지 않은 그런 것이 너무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어서 그것을 한번 다뤄보기로 하죠. 먼저 이 이야기부터 해봅시다. 여러분은 국회라는 거 하고 경기도, 이러면 이제 경기도청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 조직이 되겠죠. 국회라고 하는 조직. 이 관계가 어떻다고 생각을 합니까? 경기도지사 하면은 서울시장 다음이긴 하지만 그래도 막강하다. 국회하고 뭐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가 정리를 해보기로 하죠. 국회는 대한민국 헌법이 그 권한을 정해준 통치기관이죠. 3개 통치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국회는 거버먼트, 정부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입법 정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국회는 대한민국에 유일합니다. 유일한 입법 정부, 그렇게 되죠. 그래서 국회에서 그 공무 수행을 하게 되면 그 효과는 대한민국 전역에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경기도는 어떤가? 경기도는 우선 통치기관이 아니죠. 거버먼트라는 말을 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어떤 그 행정적인 행정 집행의 그 결정을 했다고 하면, 그러면 그 충청도에서 거기에 복종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죠. 경기도에서 어떤 그 집행을 하기로 한 것은 경기도 밖을 나가게 되면 아예 부존재하게 됩니다. 효력이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안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겁니다. 경기도 밖에서는
권한이 제로다. 이런 것이죠. 아예 존재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가령 경기도하고 경상북도하고 있다고 치면은 경상북도가 어떤 자치사무 처리를 한다든지 그 지자체 일을 하면서 경기도하고 비교해서 거기하고 차이가 나면 안 된다 하는 어떤 의무가 있을까? 그렇지 않죠. 따라서 경기도와 경상북도는 서로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있느냐? 양도가 특정 사업에서 만일 협약을 맺었다고 합시다. 계약을 맺는 것이죠. 그럼 그 계약의 범위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경기도라든지 제주도라든지 하는 것을 지방정부, 지방거버먼트라고 부르는 것은 틀린 겁니다. 게다가 금지되는 것이죠.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경기도는 무엇인가?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우리 단체라는 말을 알죠? 청소년 단체, 뭐 이런 거. 또 어디 관광 갈 때 일시적으로 조직하는 관광단체. 단체라는 것입니다. 경기도를 단체라고 하는데 그러면 비슷한 법무부를 법무단체 혹은 검사들이 모여 있는 곳을 검사단체, 국회단체 이렇게 안 부르죠. 격이 다른 겁니다. 법적 지위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러면 이 경기도라는 단체, 이게 무엇인가? 대한민국 헌법이 이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헌법기관이다 이러지는 마십시오. 헌법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벌써 나왔죠. 국민에 대해서 손을 못 댑니다.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곳이다. 아예 그 대상이 주민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그렇다고 해서 주민 각 개인 집에 있는 재산을 관리하는 거 아니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또 나왔습니다. 국민이 아니고 주민이었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법률, 명령 이런 게 아니고 규정이다. 이렇게 돼 있죠. 굉장히 다르구나. 일반 국민이 규정을 지켜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죠. 국민의 지위에서. 좀 있기는 한데 드물다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 그렇지 전체 국민이 어떤 규정을 따른다 하는 것은 좀 흔치 않을 겁니다. 게다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 경기도라고 하는 단체 이거는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는데 법률, 명령 그 밑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법률, 명령에 저촉되지 않는 그 속에서 꼼지락꼼지락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이거는 종류를 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 지방자치단체는 저 위에 있는 헌법 아래에 있고 헌법에 저촉되면 그냥 흔적도 없이 죽는 거죠. 그 헌법 밑에 있는 법령, 이 법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을 위반하게 되면 법령이 죽죠. 그 법령 아래에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그리고 이 지방자치단체는 자기네 지방, 그 지방에 있는 주민들의 자치, 스스로 우리는 이렇게 하자 하고 의논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규정을 만들 수 있다. 이게 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과 명령에 저촉되면, 조금이라도 거기에 어긋나면, 또 그 입법 취지라든지 목적에 어긋나면 안 된다. 이걸 알 수 있죠. 이것을 무슨 대통령이 시행령으로 특권을 주겠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다 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 헌법에서 법률을 만들어도 된다 이렇게 정했으니까 있는 것이죠. 지방자치법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8조가 있습니다.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이런 조문명이 붙어 있습니다. 제3항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가령 시가 있고 그 밑에 구가 있고 뭐 동이 있고 이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래에서는 위에 있는 그 단체, 그 조례를 위반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경기도 같으면은 경기도 하위에 있는 단체들은 경기도의 그 조례, 여기에 저촉이 되면 안 될 겁니다. 자기들끼리의 관계를 정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법률 명령을 어겨서는 안 된다. 그 안에서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헌법은 당연하죠. 말할 필요도 없죠. 그 법적 지위가 얼마나 저 밑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조례, 이것을 규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이렇게 하자 하고 정해놓은 것이 조례인데, 실제로 여러분이 주민으로 있는 그 지역에서 이 조례를 여러분 별로 확인을 안 해봤을 겁니다. 조례 찾아보면 사실은 헌법과 법률 명령에 어긋나서 무효인 것들도 상당히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은 이런 게 무조건 따라야 되나 보다 하고 있었던, 사실은 그것은 용납할 수 없다 하는 것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도 다 확인을 하고 그리고 지적을 하고 해서 바로 잡아야, 그래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이 잘못된 것들이 아주 시스템을 비효율적으로 만들고 잘못 가게 만드는 눌어붙은 녹이라고 할까, 녹이 슬었다, 곰팡이가 슬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22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딱 나오죠. 법령 밑에서,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 가로 세로로 어떤 열선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커다란 면적의 헌법이 있고 거기에 좀 더 촘촘하게 법률이 있고 좀 더 촘촘하게 명령이 있는데, 그 겹쳐지는 공간, 모눈 종이의 눈금 같은 그 속에서 살살 움직이면서 조례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제한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겁니다. 확 그어가지고 개혁적으로, 혁명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없다 하는 게 오히려 답이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사항, 또 어떤 그 벌칙을 정할 때 이것은 상위법인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명령도 아니고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있어야 한다. 이것도 잘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법률의 위임이 없이 이런 것들을 하면은 원천무효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 위법하다. 책임을 물어야 하겠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통 그렇죠. 법률이 있으면 그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서 대통령이라든지 또 행정각부라든지 하는 데서 명령을 바랍니다. 시행령 이런 것이죠. 법률에 따른 시행령, 이것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시행령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률 대 시행령의 관계처럼 법률 대 조례의 관계가 아닌 겁니다. 차이가 있는 것이죠. 시행령은 능동적으로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것이고, 조례는 법률 명령 밑에서 소극적으로 거기에 저촉되지 않게 움직여 보는 겁니다. 자기들이 움직여서 법률과 명령을 제대로 시행되게 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법률과 명령은 전 국토, 전국에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률과 시행령의 관계는 똑같이 전국에 영향이 미치죠. 그러나 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각 지역마다, 단체마다 장벽이 둘러싸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A 단체만을 위한 법률은 있을 수 없죠. 관계를 이해하겠죠. 그래서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대세효는 없는 거다. 그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런 권능 자체가 아예 없는 거다. 이 지방자치라는 것을 과거에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지자체 장들이 힘을 쓰고 있죠. 그러면 민주주의가 아니고 반민주주의 쪽으로 가고 있다. 그걸 알 수 있죠. 이게 주민의 뜻을 잘 순순히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위에 서 있는 누군가가 이 주민을 쥐고 흔든다 하는 거죠. 나를 따라라 이러면서. 이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고, 그 세력이 힘이 커지면 뭐 옛말로 그 주민이 또 수탈당하는 수탈 기제가 떡하니 버티고 쓴 거다. 이건 민주주의하고 관계없다. 자기들 출세하는 그 자릿수 늘리는 거다. 이 딱한 현실을 똑바로 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법률에서는 그래서 이게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데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 단체,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데서는 주민의 힘을 막강하게 그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제20조 보면은 주민소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20조 제1항,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러니까 뭐 도지사, 시장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이제 쫓아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민은 경기도지사의 지휘 통제를 받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 관계를 뒤집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일반 행정집행을 하는 거하고 다르게 이 경우에는 심부름꾼입니다. 역시 행정집행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강제력이 국가의 통치기관이 하는 강제력하고 같은 강제성을 띠고 있다 하면은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죠. 국민들이, 그 주민들이 그냥 독재자 밑에 기어 들어간 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뭐 절대로 한순간도 유지를 해서 안 되는 것이죠.
제2항에 보면은 이 주민소환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 하면은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죠. 그냥 대통령이나 장관이 만들 수 있는 그 명령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무슨 지방세 자꾸 여기저기서 걷고 또 거기에서 조례를 어기면은 뭐 여러 가지 그 벌금도 걷고 과태료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여튼 그 주민의 자유를 통제하고 주민으로부터 경제적인 그 이익을 더 가지고 가서 그 관리체제가 이걸 가지고 처분하고 싶어 하는 이런 성향이 자꾸만 나타나죠. 그런데 주민이 여기에 고분고분 따르다가는 결국은 이 단체의 살림을 하는 데 드는 돈, 이거 대주느라고 정신없이 살게 된다. 이제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 지방자치단체가 쓰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보십시오. 매년 계속 늘어납니다. 물가가 오르니까 그렇지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그건 아니죠. 물가가 올라서 주민이 부담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사람들 수를 줄이고 그 사람들이 쓰는 돈을 줄이고 이래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그들의 술수에 주민들은 번번이 속아 넘어갑니다. 이제 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여기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21조 주민의 의무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 이거 외워두십시오. 여러분이 주민으로 있는 그 단체, 거기에서 뭐만 한번 하겠다고 하면 내 돈 나간다. 내가 일해서 번 돈 중에 일정 부분이 나간다. 내가 물건 살 때 그 돈 내갖고 저 사람들 저 사업하게 해주는 거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뭐 어려운 사람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뭐 하자. 그러면은 그게 과연 필요한 건지 우리가 직접 도와주면 안 되고 저 자치단체 장이 그걸 하게 해줘야 되는 건지 따져봐야 하겠죠. 지자체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가만히 앉아서 돈같이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재산이 줄어들고 생활 수준이 실제 소득이 줄어들고 생활 수준이 떨어집니다. 그 지자체 장이 뭔데? 왜 그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가? 이 지방자치단체라는 거 이제는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과거처럼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서먹서먹 할 때는 그것도 좋아 보였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게 또 다른 권위체다. 또 다른 그 주민의 자유를 자기네가 감독하고 관리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동의를 할 겁니다. 지자체 장들이 얼마나 위세를 떱니까? 도지사 하면은 아주 왕같이 굴죠. 이거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원래는 그러라고 있는 게 아니죠.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알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소소한 행정적인 처리만 하라고 뒀더니 이 어리석은 주민들을 내가 이끌겠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21세기가 되었는데 그래도 우리 국민은 국민 대중으로, 주민은 주민 대중으로 결국은 저들의 말솜씨에 넘어가는가? 좀 씁쓸하죠. 이제 우리가 실제로 확인을 해보기로 합시다. 지방자치단체장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2020년 10월 11일에 써놓은 내용을 가지고 정말 이 지자체 살림 비용은 자꾸 늘어나는가 하는 걸 보자 하는 겁니다.
이재명 씨가 써놓은 겁니다. 이렇게 이제 사실은 그 자신의 불평을 써놓은 건데, 보수 언론 등이 이재명은 홍보비를 너무 많이 쓴다고 한다. 이제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지역화폐 기본소득 정책 홍보하는데 홍보 비용을 43%나 썼다. 이거 너무 많다. 이런 지적을 받은 것이죠. 이재명 씨 얘기가 이겁니다. 언론 홍보비 경기도에서 2016년에 64억 원 썼다. 2018년에 107억 원 썼다. 그리고 이재명, 나는 2020년에 126억 원으로 아주 소액 증액을 했을 뿐이다. 조금 더 늘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잘했지 이러는 것이죠. 그런데 봅시다. 2016년에서 2020년까지 4년밖에 안 흘렀습니다. 그게 64억 원 홍보비, 광고비입니다. 그럼 경기도에서 광고비 하는데 그거 어느 동네 사는 그 돼지 20마리 키우는 누구씨 홍보했겠습니까? 아니죠. 경기도에서 이렇게 행정을 잘했다. 경기도지사가 이렇게 잘했다. 하여튼 거기다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재명 씨 얘기는 2016년에 64억 원이던 거 2020년에 126억 원인데 직전에 2018년, 그러니까 2년 전이죠. 딱 반인데 4년 중에 2년 전에 107억 원이 든 거 겨우 뭐 19억 원 더 늘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액 증액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2018년에는 그 소위 보수정당 쪽에 그 도지사가 있었다. 이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수정당 쪽 도지사가 나빴지 나는 거기에다가 19억 원을 늘렸을 뿐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이야기하면 거두절미하고 너희들 도지사들이 늘렸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다음번에 도지사 뽑을 때는 어느 정당이든 상관없이 주민에게서 덜 뜯어가겠다. 주민 앞에 권한을 더 행사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을 뽑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어느 정당 출신이었는지를 가지고 면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건 염치 없는 짓이고 그것은 사실은 말로 주민을 속이는 사술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꾸 늘어나고 있죠. 4년 만에 64억 원, 107억 원, 그러다가 이제 126억 원.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디다 대고 소액 증액했다 소리를 합니까?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정신 나갔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래도 지금 보면 위임에 의해서 국가공무원 대우를 받죠. 공무원이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 마음이 좋은 건지 아니면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건지 이거 이래서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거 유지 안 됩니다. 주인이 아주 아는 게 없으면 일꾼이 다 해먹습니다. 집안 망하는 거 순간이죠. 또 이재명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나는 이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이재명 씨 참 무렴치하다. 얼굴이 두껍다. 그리고 실망했습니다. 이재명 씨 말입니다. 홍보 예산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공기업에도 모두 있다. 중앙정부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는 그냥 정부, 국가의 정부, 세계의 통치기관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 사람 이야기는 집행정부를 가리키는 거겠죠. 그 다음에 공기업. 공기업은 기업이죠.
공기업이 세금 받아서 자기네가 세금 부과합니까? 지방세 거둡니까? 공기업세 이렇게? 그 다음에 경기도를 지방정부라고 떡하니 부릅니다. 어쨌든 여기에 홍보 예산이 있다. 기업의 홍보 예산이 있고 정부의 홍보 예산이 있다. 정부의 홍보 예산은 사실은 국내에 홍보하면 안 됩니다. 국외에 홍보를 해야죠. 우리 국가의 다른 나라와의 무슨 교역이든지 아니면 외교든지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걸 가져오기 위해서 국외에다가 홍보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국내에다가 우리 집행정부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 우리 입법정부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홍보하면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국민이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국민을 상대로 광고하지 마라. 국민 세금 걷어서 광고비로 쓰지 마라. 그런 경우에 그 광고비를 받아가는 것은 정경유착이 되겠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어떻든 홍보 예산이 정부, 자기들 그 단체, 지자체, 기업 여기에 모두 있는데 경기도 인구가 1370만 명이다. 그래서 이 홍보 예산은 다른 광역시도보다 형편없이 적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기도 인구 1370만 명이 자기들 주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들은 국민이기도 하죠. 정부가 국민이라는 지위에서 홍보 예산을 쓴다면 이 경기도 주민은 국민으로서 세금 내고 홍보하는 비용 부담하고 주민으로서 또 부담하는 겁니다. 양쪽 다 내부적으로 이 광고비를 쓴다면 그거는 국민 세뇌용이고 자기들 그 어떤 권력 집단의 홍보를 위한 것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네가 액수가 적다. 이재명 씨 이거 됩니까? 이런 말 해가지고 이런 정신 상태는 안 됩니다.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지자체라는 단체, 특히 이제 경기도를 갖고 이야기하는데 경기도 안에서 자치를 담당하죠. 그거 자치만 충실히 하는데 드는 최소 비용을 걷어서 써야지 그거 우리가 잘한다고 홍보하는 것까지 받아서 홍보하는 데 쓴다. 안 되는 거 맞죠? 왜 경기도 내에 일을 하면서 거기다가 광고비를 씁니까? 한 해에 126억 원씩이나. 또 이재명 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홍보 예산은 경기도민하고 무관한 보도 관리용으로 주로 집행이 된다. 아마 실제로 그런 모양이죠. 그런데 이거 안 되죠. 헌법과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경기도라고 하면은 그 단체하고 무관하게 쓸 수 없는 겁니다. 주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겁니다. 이 홍보가 주민에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안 되는 거를 이렇게 자백을 할 정도로 뭘 모른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이거 잘못된 겁니다. 도민과 관계없는 것은 경기도의 사무가 애초에 아니다. 왜 딴 데 쓰느냐? 이제 분명해지죠. 이 사람이 직권남용한 거다. 아니면 그게 어떤 사리사욕을 위해서 어떻게 쓴 거다. 유용한 거다. 범죄구나. 할 수 있죠. 경기도가 도민의 삶에 직결된, 자, 이거 보면 도민하고 관계없다고 해놓고 도민의 삶에 직결된 데 썼다 그러면 아닌가 싶죠. 내용을 봅시다. 기본소득 지역화폐 정책 홍보에 집중한 것은 칭찬할 일이다.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다 썼습니까? 정책 홍보에 썼습니다. 누구 정책입니까? 이재명이 단체장으로 있는 그 장의 정책 홍보한 거죠. 이거 자기업적 홍보한 겁니다. 뭐 잘하면은 도청 홍보해도 이재명이 잘했다, 이재명이 옳았다 이러는 것이고, 아니면은 이재명 도지사가 훌륭하다 이렇게 홍보한 것이죠.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역화폐 정책이 참 훌륭하다 한데 홍보비, 정책 홍보 43%나 썼다는 거죠. 많이 썼네. 많이 썼다. 누구나 이렇게 평가를 할 겁니다. 더구나 이게 또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재명 씨 무슨 대선 후보자 이름 오르내리죠. 그러면 그 정치에서 손 떼겠다 하고 그 확약을 하십시오. 안 나오는 것으로. 그게 아니라면 이런 식의 지방 예산을 가지고 이재명 홍보를 하는 것은 100% 사전 선거운동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된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재명 단체장은 지금 이렇게 자신 있게, 그리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걸 봐서 헌법에 대해서 참 무지하다, 또 몰상식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사례가 또 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연구 보고서를 냈습니다. 거기에서 앞에서 그 이재명 씨가 자화자찬했던 이 지역화폐라는 게 사실은 효과가 별로 신통치 않았다 하는 부정적인 분석 결과를 낸 것이죠. 그런데 이재명 씨가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연구를 하는 단체가 맞죠. 거기에 이 경기도라는 단체의 장인 이재명 씨가 저 연구원 얼빠졌다 이랬다고 뉴스 보도가 됐습니다. 경기도민들은 창피해서, 그리고 이런 그 독단적이고 전제적인, 그리고 몰상식한 사람을 뽑았구나. 아마 후회 막급일 것이다. 그렇게 보이죠. 문재인 민주당은 어떤가 하면은 데이터 가지고 한 이 보고서, 그게 그렇게 정확하겠느냐, 믿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남의 연구 결과를 비전문가들이 신뢰 안 한다는 이야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질타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 거 냈다고.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 연구원에서 어쨌든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사과까지 했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그 학문의 자유, 이런 것을 보장하는데, 학문의 자유는 개인이 행복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 헌법의 이상이고 가치, 인간이 존엄하고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해 나가는 그런 것을 헌법이 지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학문의 자유, 이런 것을 보장하는 것이죠. 거기에 들어가면 연구, 그리고 그 연구 결과의 발표, 이런 거에 대해서 일체 개입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가령 그 연구 결과로 인해서 정책이라든지 혹은 실제로 어느 정치인이 책임을 질 일이 생긴다고 해서 그거 연구하고 발표하지 말라고 하면은 헌법 위반이 되는 것이죠. 어째서 비평의 대상이 되지 않겠다는 것인가? 그러면 은퇴해서 외딴 섬에 가서 아무의 눈에도 띄지 않게 살면 되는 겁니다. 헌법을 무시하면서 국민의 그러한 자유를 억압하지 말고, 이와 같이
연구 결과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이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입니다. 게다가 문재인 민주당의 그 국회의원, 거기 소속 국회의원들이 공무를 수행하는 중에 이와 같은 일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엄연히 공무원 범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이재명 단체장의 이와 같은 그 언론에 나온 것을 보건대 그는 몰상식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재명 단체장은 이번에 또 입법정부인 국회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2020년 10월 19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국회는 지방정부를 감사할 권한이 없다. 앞에서 지방정부라는 말을 쓰면 헌법 위반이다 그랬죠. 근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는 국정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다. 2021년부터는 국정감사를 사양하는 것을 고민하겠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거부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국가공무원으로 대우를 받는 자가 한 겁니다. 그러한 신분으로서. 이재명 씨 개인은 이런 이야기를 할 그 이유도 없고 그런 기회도 제공이 안 되겠죠. 우선 지방정부라고 하면서 경기도를 가버먼트, 통치권이 있다고 쓴 것은 틀렸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두고 대한민국 헌법에 지방정부라는 것은 없다. 따라서 문재인 민주당을 비롯해서 지방정부라는 것을 공문서에 쓰는 것은 모두 다 헌법 위반 행위다. 유책하다. 그러면 이 경기도라고 하는 단체가 무엇인가? 정부 조직법에 보면은 행정각부가 있고 그 행정각부 중에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는 사무가 있습니다. 그 사무에 속한 단체, 이게 지방자치단체다.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통치기관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지방자치단체는 그 이름이 그렇듯이 단체입니다. 그런데 어떤 단체냐? 보통 단체는 자유롭게 행동을 하죠. 그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더구나 예산이 투입되지도 않아서 그런 건데, 이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예산도 투입이 되죠. 그래서 법적 규제를 받는 단체입니다. 그 근거법이 있다는 것은 그게 세고 권력기관이라는 뜻이 아니고 법이 감시를 하고 책임을 묻고 관리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이재명 단체장이 이야기한 그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다. 그 얘기가 뭐냐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보면은 감사의 대상을 규정합니다. 제7조 제2호 이야기를 한 것이죠. 2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 광역시, 도, 이것이 이제 감사의 대상인데 경기도는 여기에 들어가죠. 단서가 있습니다. 다만 그 감사 범위는 국가 위임 사무 그리고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그래서 자치사무는 아니다 이런 게 아니고 보조금 등 예산이 들어가면 감사 대상입니다. 국가 위임 사무는 당연히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재명 단체장이 한 이야기는 이제 여기에 근거해서 한 것인데, 그러면은 국회의 국정감사는 어떻게 하는가? 역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모두는 법 로봇들의 그 임무 수행이기 때문에. 헌법 제61조에서 국정감사를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헌법에 복종해서 국회법 제127조에서 국정감사를 규정을 합니다. 국회법에서는 이거 이외에 또 국정감사에 대한 법률을 만들어 놓았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국조법, 여기에서 제7조 4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재명 씨 때문에 보면서 찾아낸 그런 게 되겠는데 4호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조금 전에 소개한 것이 제2호였습니다. 그래서 1호부터 3호까지는 국정감사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그 이외에 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 대상기관, 이것도 다 국정감사할 수 있다. 근데 여기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 경우 본회의가, 국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 개정이 2018년 4월 17일에 개정이 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든 그런데 본회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다 그러는데 보통은 국정감사는 사전에 이미 감사 계획을 다 세우죠. 그것으로 봐서 대부분은 의결한 것이라고 봐도 될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 한정한다 하는 이 부분은 국회가 국민에 대해서 충실 의무를 다하는데 위반되는 것이다. 배치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낱낱이 다 감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국조법 제7조 제4호 단서는 삭제하는 개정을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봅니다. 이재명 단체장은 법을 우선 제대로 알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그 좌충우돌을 하면서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 법적 책임도 곳곳에서 물어야 하겠다. 이것도 수사기관은 놓쳐서는 안 되겠죠. 이재명 단체장은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며칠째 경기도 공무원들은 물론 시, 군 공무원들까지 요구 자료 수천 건을 준비하느라고 잠도 못 자고 있다. 그래서 국정감사 안 받겠다. 뭐 경기도 공무원들도 나와서 이걸 시위를 했다고 하는데 결국 반국가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나오면은 국가 안에서 반국가 하겠다 소리를 이렇게 버젓이 하는 겁니다. 그 경기도의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주권자를 구성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망각하고 이와 같은 잘못된 소리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국회가 주권자에게 충실히 보고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시, 군의 공무원이든 뭐든 지방공무원이라는 이름을 붙여갖고 어쨌든 공무원으로서 대우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국민에게 충실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정 싫으면 경기도 그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서 그 경기도라는 단체 폐지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지금은 경기도청이 없다고 해서 그 지자체로 계속 있어야만 유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스템은 충분히 중앙에서 다 관리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경기도는 행정안전부가 직접 관리하면 되는 것이죠.
이제 이재명 씨가 한 이야기 또 보기로 하죠. 소속 시, 군, 구 단체장들의 업무 추진비까지 국회에서 감사자료로 요구한다. 이거 안 본다고 하면은 걷어서 쓰는 거는 마음대로 쓰겠다는 겁니까? 어리석은, 잘 그냥 맡겨놓고 살피지 않는 주민들 뒤쪽에서 걷어서 쓰는 업무 추진비는 그냥 쓰겠다. 국회에서 아는 척하지 마라. 그 얘기밖에 안 되죠. 시 할머니가 며느리 부엌 살림 간섭도 모자라서 며느리에게 손자 며느리 부엌 조사까지 요구하는 격이다. 분가시켰으면 이제 좀 놓아주면 안 되겠나. 이재명 씨가 써놓은 글입니다. 여자도 아니면서 참 여자들의 그 계보를 잘도 알고 있죠. 시 할머니. 원래는 시 할머니가 있으면 제일 어른 맞지 않습니까? 이게 노인 비하 하는 그런 사고방식도 좀 있는 게 아닌가. 노인네. 늙어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갈 사람. 이재명 씨도 노인네에 가깝죠. 일단 분가시켰으면 했는데 분가 불가합니다. 대한민국은 분할이 불가하기 때문에 경기도 뚝 띄어서 이재명 씨한테 줄 수 없습니다.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보면은 문재인 민주당은 자꾸 무슨 국토 분할을 해가지고 지방 분권을 해서 어쩌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무슨 미국만큼 땅이 큽니까? 영토라고 해도 손바닥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KTX가 하도 빨리 달려다녀서 그나마 한 바퀴 도는데 몇 시간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이재명 씨는 별도로 부엌 살림 하고 싶어가지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그 집안이라면 한 집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을 깨부수겠다고 하는데 경기도라는 지자체는 며느리라고 얘기했는데 애초에 며느리 없습니다. 왜냐하면 며느리 볼 아들이 아예 없기 때문이죠.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분할 불가라니까. 분가 안 됩니다.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며느리라고 말하는 경기도 그 단체장은 며느리가 아니고 따라서 인척이 아니다. 법률상 인척이 아니다. 그러니 이재명 씨는 헌법, 법률, 명령에 따라서 주어진 임무에나 충실하면 될 겁니다. 타인의 집안일에 간섭하고 나서면 안 되는 것이죠. 친척도 아니고 인척도 아닌 남이 집을 나눠 가져가겠다고 하면 그러면 두들겨 맞을 겁니다. 이재명 씨가 이렇게 아들도 없는 집에 와서 며느리 행세를 하고 있는데 그가 참 구질구질한 좁쌀 영감이다 하는 거를 이번에 써놓은 글에서 또 보고 말았습니다. 이거 이재명 씨 페이스북 2020년 10월 11일에 올려놓은 글입니다. 한 몇 줄 되는데 이것까지 같이 살펴보기로 하죠. 억강부약, 그러니까 강한 것을 억누르고 약한 것을 돕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대동세상, 이 대동세상은 대표적인 게 광주 5.18의 그 5월 정신 그 판화로 제작하고 현수막 만들고 하면서 아주 그때 많이 나왔던 그런 말이죠. 과거에 있던 거 둘째치고 이재명 씨가 표방하는 정치색을 보건대 상당히 가깝다. 그리고 스스로도 이런 이야기를 또 한 적이 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이것을 꿈꾸는 동지 여러분께 드리는 부탁.
이렇게 이제 중간 제목을 써놨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씨는 이런 어떤 특정한 정치색을 같이 추구하는, 그걸 꿈꾸는 동지들하고 지금 한패 먹고 경기도를 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전체 주민을 위한 그 일꾼이 아니고 자기네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네 그 파당적인 작업을 하고 있다. 동지 여러분, 이렇게 그 사람들하고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알 수 있고, 앞에 그 억강부약 그러는데, 경기도라는 그 단체 장이 경기도 내에 있는 주민 중에 강한 사람은 억누르고 약한 사람은 돕겠다고 하는데, 그거 어느 헌법에 없는 건 분명하고 어느 법률에서 그러한 권한을 줬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대한민국에는 없죠. 내가 보기에 너는 강한 자고 너는 약한 자니까 네 거 뺏어서 내가 이쪽에 줄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해서는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자기가 뭔지 하는 것을 지금 잘못 알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DJ는, 그러니까 김대중 씨, 고 김대중 씨는 행동하는 양심으로 담벼락에 고함이라도 치라 했고, 고 노무현 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고 했다. 그 세상을 떠난 고인들이 뭐라고 했든지 알 바는 없죠. 그런데 지금 하는 이야기가 이들의 말을 놓고 그걸 떠받드는 것이죠. 그걸 따르겠다. 이재명 씨와 그 동지들, 그 파벌들은 결국은 그 소수의 개인 숭배를 하면서 그 개인 숭배를 하는 집단들의 파벌이 형성돼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시민의 조직된 힘, 그러면은 역시 무슨 그 행동단원 같은 이런 조직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참 걱정스럽다. 국가 공무원으로 그 위임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인 자가, 그리고 경기도라고 하는 저 밑에 있는 그 단체의 장이 주민들이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꾼으로 뽑아놨더니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향해서 자기 동지들하고 이렇게 어떤 단원 이런 걸 만들어서 설치고 다닌다. 자기들이 받드는 사람은 따로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실 대통령 선거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많이 받아서 50몇 % 이렇게 투표를 하죠.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의 뜻은 쓰레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거기에 존중을 하고 그리고 그 경의를 표하고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더구나 유권자가 다가 아니죠. 주권자는 총체로서의 국민입니다. 그 중에 유권자가 나와서 하는데 유권자를 잘 꼬드겨서 받아봤자 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가름을 하는 것이죠. DJ 노무현만 옳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관심 없는 국민은 당신들 그 동지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쳐들어올 겁니까? 짓밟을 겁니까? 경기도 단체장이 어째서 이런 글을 써놓습니까? 공개적으로. 지금은 이 페이스북에 쓰는 글이 저번에 조국 씨부터 그랬는데 조국 씨 거기에다가 무슨 민정수석실 게시판으로 썼죠. 그러니까
이재명 씨 이렇게 쓰면은 경기도지사 게시판 맞습니다. 이제 마무리 글입니다. 빗방울이 모여야 강물이 되듯이 기사 댓글이나 공감 표시 같은 작디 작은 실천이 모여 세상을 바꿉니다. 동고동락해주는 동지들께 엎드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엎드려서 동지들한테 엎드린 겁니다. 나머지들은 아니고, 나머지 전체 국민 그냥 눈 흘기고, 자기 패거리끼리 이렇게 뭉치자고 하면서 이재명 자기의 동지들에게 엎드려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뭡니까? 기사에 댓글 좀 써주고 또 공감 표시해주고 하는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꾼다. 이거 보니까 상당히 좀 허탈하면서도 웃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 유튜브가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보면 어떻습니까? 점잖은 체면에 도저히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러죠.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달라, 슈퍼챗, 해피나눔 해달라, 이렇게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지사 SNS에다가 이렇게 구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걸하는 거 명예가 없는, 명예심이 없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은 눈 딱 감고 부정부패도 한다. 헌법과 법률도 위배한다. 그래서 우리는 모렴치하고 명예감이 없는 사람, 리걸마인드가 없는 사람을 신임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지키고 자기의 그 욕심을 억누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객관적이고 어떻게 하면 공적인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단련해야 하는데 그냥 욕심이 시퍼렇게 밖으로 이렇게 줄줄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나는 이번에 이 뜻하지 않게 언론에 보도가 되는 바람에 이제 그 페이스북도 보게 됐는데, 사람이 이렇게 속이 그냥 밖에 드러나는구나. 참 무섭다. 우리 모두 수신하는데 자기의 그 교양을 쌓고 자기의 인성을 성장시키고 하는데 정말 그 성실히 임해야 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재명 씨에게 저수지 관리를 맡길까 완장 채워서, 그런데 그것도 너무 넓다 싶지 않습니까? 비 오고 나서 타이어가 내놓은 그 웅덩이, 거기에 고여있는 물, 이거 관리나 시키는 게 제격이 아닌가. 물론 뭐 그런 관리자 없어도 해가 좀 내리쬐면 다 말라 없어지겠지만, 어떻든 이재명 씨 앞으로 그냥 계속 그렇게 살다가 경기도 뭐 반짝 가른다면서요. 그러면 경기 북도 단체장 한 번 더 하십시오. 원 없이 하십시오. 다만 그것도 헌법과 국가와 주권자에 대한 충성심을 갖춘 후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 하겠죠. 아무튼 여러분 계속 반복을 하는데, 새로운 정치 조직 리마연에 나와서 제대로 된 주민, 제대로 된 국민의 그 능력을 향상시키십시오. 그냥 있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애국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자격을 갖춰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